많이 어렵네요.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얘기 중에 앞에서 캡슐화 얘기 나왔죠. 펄슨이 가져야 되는 것들만 묶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활용해서 객체로 생성해서 각각 변수의 값도 담고 객체가 가지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호출하는 객체를 구분짓기 위해서 누가? 멤버 메서드가 자신을 참조하는 형태의 this라는 매개 변수가 자동으로 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전달되게 된다. 걔가 this다. 그리고 그 this를 가지고 참조를 하면 자기 자신을 의미하게 된다까지 클래스와 객체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신 거고, 이제 캡슐화 마무리로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 private 키워드와 public 키워드 이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사실 디폴트라는 그냥 아무것도 안 적은 게 있고요. 그리고 상속을 공부해야 설명이 가능한 protected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private 숨기는 거, public 공개하는 거, protected는 상속 관계에서만 공개, 상속되지 않은 애들 입장에서는 숨김. 그래서 저는 protected 키워드는 가족들끼리만 공유하는 가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나중에 클래스의 뒷부분으로 좀 가서 상속과 다형성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고 그 후에 이 키워드를 추가해 드릴 거고요. 지금 시점에는 이 private과 public 개념 그리고 아무것도 적지 않은 이 상태의 개념까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캡슐화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 펄슨이 갖고 있는 이런 속성 그리고 이런 기능 이 부분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private과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붙일 거예요. 근데 붙이기 전에 현재 멤버에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원래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나중에 보게 될 프로텍티드든 무조건 선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면 요건 현재 이 멤버들이 패키지 레벨이라고 해서 이 파일 내에서 지금 펄슨 타입의 객체의 멤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요. 동일한 파일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 이게 다 접근이에요. 점 찍고 멤버의 접근, 얘도 접근. 이게 가능하고 그 다음 이 클래스가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동일한 패키지의 다른 클래스로 이렇게 정의가 돼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적으면. 그리고 만약에 저 펄슨이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다면 지금 패키지가 다르죠? 그러면 펄슨이 뭔지 몰라요. 이그젬플 01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 프로젝트 07 패키지에 들어있는데 그 07 패키지 안에 펄슨이라는 애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빨간 줄이 뜨는 거고요. 그럼 이런 클래스를 내가 여기서 사용해야 될 때 펄슨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import라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펄슨. 이 펄슨이 어디 있냐? other 패키지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펄슨이 뭔지는 알아먹게 되고 그 다음 지금 보시다시피 참조 대상인 객체의 name member, ag, print person 이 멤버들의 접근이 불가하다라고 나오죠. 아무것도 안 적으면 같은 패키지까지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한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개념, 이 멤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적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뭘 적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뭘 적냐? public 아니면 private 아니면 protected인데 지금 두 가지를 보자 그랬죠? private과 public.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른 패키지에 있든 같은 패키지에 있든
하나의 파일에 적용이 됐든 아무 상관없이, 자, 얘를 원래대로 좀 돌려놓을게요. 같은 파일에 있을 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가 두 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규칙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의 파일에는 퍼블릭 클래스가 하나만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파일에는 하나의 클래스만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다면 퍼블릭이 붙은 클래스 이름이 자바 파일의 이름이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좀 돌려놓고 여기다가 값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private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name 앞에다가 private이라는 접근 제한을 두니까 name이라는 값은 공개되지 않은 개인적인 사적인 멤버가 되는 겁니다. 사적인 멤버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클래스 내부에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쓰는 거죠. 대신 이렇게 펄슨으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P1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클래스 내부 코드가 아닌 클래스 바깥에 있는 코드죠, 이건. 거기서 직접적인 접근을 하는 걸 막아준다라는 개념이 프라이빗입니다. 반면에 int age 같은 경우는 막아두지 않았으니까 접근이 가능해서 이클립스가 에러를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private이라고 얘도 적어주면 둘 다 접근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이 안 되면 어떡하죠? name의 값을 넣을 수 없는데요. age의 값을 넣을 수 없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public을 붙여서 void set 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name, 얘는 스트링으로 뭘 받아서 그 받은 내용을 여기다 담는다. 이런 식으로 값을 외부에서 받아서 내부에 설정해주는 기능을 작성하고, age도 마찬가지 set이라는 걸 붙여서 age의 값을 설정한다. 그래서 age에다가 age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공개된 메서드를 정의를 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setter라고 부릅니다. setter. 설정 메서드,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접근하는 건 멤버의 프라이빗을 붙여서 막았단 말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을 제 마음대로 접근해서 구경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개된 기능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설득을 해줘야 그걸 자기 내부에 집어넣겠죠. 자기가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 식의 흐름이에요. 얘네들을 세터라고 부릅니다. 이름 규칙은 set을 붙이고 멤버 필드에 이름을 갖다 붙이는 방식이에요. 카멜 케이스고, 이런 걸 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 직접 접근을 하지 말고 어떻게? set nam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내가 세팅하고 싶은 값을 전달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age도 마찬가지 set age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전달하도록 값을 설정한다. 지금 보시다시피 간접적으로 설정하는 거죠. 내가 직접 넣은 게 아니라 P1이 가진 외부에 공개된 기능을 가지고 값을 전달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지금 작성하지 않을게요. 하나만 놓고 빠르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이 설정이 됐고 프린트 기능을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실행하면 프린트 펄슨에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름에 값이 없고 나이에도 값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값이 설정이 안 된 것 같죠? 그리고 의심되는 노란 줄이 보이죠? 자, name과 age라는 매개 변수가 있고 그쪽으로 전달받은 값을 내부 멤버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제가 작성한 게 이렇게 생긴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매개 변수는 메서드의 지역 변수고요. 그러면 그 지역 변수의 이름이 이 내부에서 선언되면, 사용이 되면 당연히 이 녀석이에요. 같은 변수입니다, 지금 이거. 나는 멤버 변수에 넣고 싶었는데 이 변수에 받은 값을 이 변수에 넣겠다고 했으니 name과 age, 각 멤버가 갖고 있는 이 값은 null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접근해서 저장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키워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this라는 키워드예요. 현재 set name과 set age를 현재 set name과 set age를 호출한 그 객체. 여기 앞에도 person을 참조하는 this가 숨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닌 0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this의 name, 그 this의 age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꾸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p1이 가진 값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잘 세팅이 됐구나. 그래서 이런 private과 public의 개념, 그리고 그에 따라 private 된 변수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으니 값을 설정해주는 설정 메서드, setter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렇게 만들어 쓴다는 거,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사용되는 this 키워드의 개념까지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은 개념으로 나머지 애들도 수정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이렇게 프린트 person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도 하나씩 동일하게 set name과 set age를 통해서 설정을 한다면 홍길동 대신 이순신 22살 이렇게 들어갈 거고 빠지겠죠. 두 번째 녀석도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복잡하니까 얘는 지우고 누가 나를 호출했는지 이것도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름 홍길동, 두 번째 P2 이름과 나이가 널이네요. 그렇지. P2 제가 복사하면서 중복이 됐죠. 이렇게 하면 이순신도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요, 만약에 펄슨 객체들의 나이에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펄슨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의 펄슨 정보 중에 나이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P1이 갖고 있는 age와 P2가 갖고 있는 age를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야 평균이 나오겠죠. 근데 P1의 age라는 멤버에 직접 접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값을 설정할 때도 전달받아서 네가 설정해 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세터와 반대되는 개념. 세터는 외부의 값을 전달받아서 내부에 설정하는 역할을 하죠. only name과 age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통로는 세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그렇게 세팅된 값을 콘솔에 출력하는 기능은 만들어 놨는데 name을 가져다가 어디다 써먹거나 age를 가져다가 지금 설명드린 평균 나이를 구하고 싶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이 값을 얻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 내부 값을 외부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걔가 getter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get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어떤 값을 외부로 반환하는지. 그래서 얘가 작업하는 내용은 return name이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this.name이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건 반환하는 자료형이 스트링입니다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name과 마찬가지로 age도 동일하겠죠. int형을 반환하는 get age다.
get age다라고 하고 얘도 return this.age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 나이를 구하고 싶다면 P1이 갖고 있는 age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get age를 통해서 접근하고 P2의 age도 get age로 접근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가져온 값을 더해서 나눗셈을 하면 결과를 담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P1이 갖고 있는 나이만 꺼낼 수 있고 P2가 갖고 있는 나이만 꺼낼 수 있고 뭐 또는 네임을 꺼낼 수도 있겠죠. 네임 값을. 근데 지금도 역시 간접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한번 해서 평균 나이 잘 나오는지 에버리지 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20과 22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니까 평균 21살이라고 나온 거죠. 이건 지금 값을 객체로부터 얻어와서 사용한 거죠. 그 얻어오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애가 이런 식으로 공개되어 있는데 얘들을 뭐라고 하냐? getter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getter다.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를 정의하시면 그 클래스가 가지는 내용 중에 변수들은 프라이빗으로 두고 프라이빗으로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메서드로 setter를 두고 거기 값을 외부에 전달해 줄 수 있게 getter를 두고 그 외에 내부적인 동작이 필요하면 이제 다른 메서드도 추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setter와 getter의 필요성도 좀 이해하시고 걔네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각각의 이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롬복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롬복이 어마어마하죠. 이제 나중에 잡아갖고 코딩을 열심히 많이 하시다 보면 지금은 제가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멤버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멤버가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로 많이 만드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되면 클래스를 더 만드는 게 일반적이고 여하튼 이게 막 뭐 한 10개 남짓 있으면 이 세터와 게터를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귀찮은 작업. 하는 일은 원래 이거밖에 없습니다. 게터는 값 받아서 디스에다가 해서 값 넣는 거. 전달받아서 값 넣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써줘야 돼. 얼마나 귀찮게요. 그래서 이클립스 같은 애는 이런 것도 지원합니다. 여기 클래스 안에서 우클릭할게요. 그럼 여기에 source가 있는데 이 source에 보면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걔들 중에 지금 설명드린 getter와 setter가 있어요. 요걸 눌러보시면 멤버 필드인 name과 age가 보이고요. 이 멤버 필드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거기에 값을 설정하거나 값을 외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getter와 setter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건 선택입니다. 클래스를 정의할 때 멤버 필드에 접근을 가능하게 할 건지 불가능하게 할 건지는 얘네들이 가지는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해야 될 건지에 따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그런 것도 선택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클립스는 다 쓸 거면 다 쓰고 아니면 getter만 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만드는 것도 귀찮아요. 사실 코드가 쓸데없이 길어져 있는 게 내 눈에 띄니까 불편해. 그래서 이걸 또 자동으로 실행할 때 알아서 만들어서 동작하게끔 알아서 컴파일 될 때 걔네들이 포함되게끔 내가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대신 작성해주는 내 코드가 컴파일 될 때 getter와 setter가 필요하면 알아서 만들어주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롬복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롬복이라는 걸 지금 공부하는 시점에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중에 이 getter setter의 개념이 완전히 나한테 체득이 되고 정말 귀찮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롬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롬복은 지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getter만 자동으로 추가를 시켰는데 그랬더니 세터가 없으니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죠?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constructor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얘는 생성자라고 우리말로 표현하고요. 생성자는 클래스명과 동일한 멤버 메서드입니다. 클래스명, 이 녀석 클래스가 펄슨이면 펄슨이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멤버 메서드를 생성자라고 부르고, 이미 여러분이 이 예시에서 new라는 키워드로 객체를 생성한다고 제가 계속 표현을 했잖아요. 그때 뒤에 써진 게 클래스가 아니라 괄호 열고 닫고가 돼 있어요. 괄호 열고 닫고는 어떤 이름 뒤에 괄호 열고 닫고라고 써 있으면 이건 메서드를 호출하는 구문입니다. 이게 바로 생성자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그런 생성자 메서드가 없는데요? 없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서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제가 직접 선언을 해서 요게 동작됐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펄슨이 한 번, 두 번 호출되고 세 번째는 없어요. 일부러 빼놓은 겁니다. 귀찮으니까. 그럼 여기 세터가 없으니 이건 설정이 안 된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이게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렇게 생긴 메서드를 호출하게 돼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펄슨 두 번 호출이 됐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쓰는 게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생성자가 클래스 내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알아서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규칙이에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생성자라고 부르는 게 객체를 생성한다, 그때 뭔가 해주는 녀석이다 라는 뜻인데, 얘는 멤버 필드의 초기화,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해서 객체 초기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네임에다가 이름 없음이라는 걸 담고 ag에다가는 -1을 담어, 이렇게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폴트 생성자라고 불러요. 기본 생성자. 아무것도 정의 안 해도 저렇게 생긴 거 동작시킨다 그랬고, 정의를 해도 매개 변수가 없죠? 그럼 이건 디폴트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생성자의 목적은 뭐라고요? 객체 초기화라고요. 객체 초기화라는 건 미리 기본값을 세팅해 두는 건데, 멤버 필드에 대한 기본값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age가 아니라 money가 들어있다면 그 money의 기본 세팅값이 얼마인지를 객체가 생성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딱 정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터가 없어서 값이 아무 설정이 안 되고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서 설정된 기본 0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성자가 어떤 기본값을 세팅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시 실행해 볼게요. 모든 객체가 생성자를 통해서 그런 값이 세팅이 되겠죠. 이런 걸 디폴트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애. 그리고 생성자는 오버로딩이 가능해요. 메서드니까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그럼 생성자를 오버로딩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다양한 방식 또는 목적으로 객체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자, 펄슨이라는 디폴트 생성자는 이런 값으로 기본값을 세팅하도록 만들고, 두 번째 생성자를 하나 만드는데 얘는 저기 스트링으로 네임을 받고 인트로 age를 받아서 생성을 해. 그래서 스트링과 int를 받아서 동작하는 생성자 함수다, 생성자 메서드다 라고 하고, 저 전달받은 값을 this의 name에다가 담고, 그리고 마찬가지
this의 age에다가 전달받은 age를 담아서 초기화시켜라. 그러면 펄슨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된 거예요. 아무 값도 전달하지 않고 기본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과 이름과 나이를 전달해서 그 값이 기본 세팅된 펄슨 객체를 만들거나 두 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름만 전달받아 세팅되는 함수가 필요하면 또 하나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이름만 전달받아서 이름만 설정하고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초기화할 건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게 생성자예요. 생성자. 특징 하나 더. 반환 자료형이 없습니다. 반환 자료형이 없습니다. 퍼블릭 반환 자료형 없음 펄슨이죠. 이거 생성자예요. 이 외의 모든 메서드는 반환 자료형을 선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 생성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납득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객체 초기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객체 3개가 있죠? 첫 번째 펄스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고, 두 번째 펄스는 이름만 전달할게요. 그 다음 여기 적혀 있던 세 번째 P3도 하나 만드는데, P3는 세터를 이용하지도 않고 여기다가 임꺽정이다 라는 이름의 19살이라는 값을 전달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객체가 3번 생성되는데 첫 번째 객체는 디폴트 생성자로, 두 번째 객체는 이름만 전달받는 생성자로, 세 번째는 이름, 나이를 다 받는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하겠다는 거고, 생성된 객체의 값들을 출력을 시켜보면 첫 번째 객체는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이름 없음 -1 값으로 기본값 세팅이 됐죠. 두 번째 생성한 건 이름만 전달하는 생성자가 동작을 해서 이름만 세팅됐죠. 세 번째는 이름과 나이를 전달받는 생성자가 동작을 해서 그 값이 세팅이 됐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생성할 때 세팅되게끔 만드는 메서드들이다. 하나도 없으면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서 호출하게 되어 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그러면 getter는 값을 외부로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생성자를 통해서 값이 세팅되는 거라면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setter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각각의 목적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초기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고, 특수한 거죠. 클래스가 갖고 있는 특수한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etter는요,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초기화된 객체의 값을 나중에 바꿀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펄슨이라고 생성했는데 P1의 값을 홍길동이라고 바꾸고 P2의 값도 뭐라고 세팅을 하고 싶다면 생성될 때만 호출되는 게 생성자니까 이후에 해당 값을 설정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세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자와 세터는 그냥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목적만 같을 뿐이지 초기화라는 거, 두 녀석을 관계를 맺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냥 세터는 직접 설정하는 값인 거고,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세팅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생성자, 그 다음 프라이빗 퍼블릭에 따른 세터와 게터의 형태, 그리고 이 녀석들의 목적까지 this는 살짝 녹아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 펄슨이 동일한 파일 내에서 펄슨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패키지 안에 펄슨이라는 애가 들어있다면 프라이빗은 어차피 공개 안 된 거고 필요하다면 공개된 게 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에러가 하나도 안 보이고 실행해 보면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펄슨을 다른 패키지로 옮기게 됐을 때 자, 그대로 복사해서 이전 거 덮어쓰기 해버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요? 자, 그래서 other의 펄슨을 임포트 한다고 했는데 지금 빨간 줄이 가 있고요. 빨간 줄이 가 있는 것들은 여기도 있네요. 프린트 펄슨은 사용할 수 없다. 왜냐? 같은 패키지 내에서까지 접근이 가능한 녀석으로 되어 있죠. 얘는 아무것도 안 적어서. 그래서 얘들은 퍼블릭이 맞고 퍼블릭으로 바꾸니까 프린트 펄슨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졌네요. 그래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펄슨이다. 뭐가? 내 코드에서 작성한 펄슨이라는 애는 얘다. 그래서 임포트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프라이빗 퍼블릭을 명확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래스는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실행했던 메인을 그대로 다시 실행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어보실 수가 있고, 여기까지가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되어진다는 개념까지, 그래서 이 클래스의 객체가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모양을 가진 애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당연히 메모리예요. 각각의 객체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필드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멤버 메서드들은 전부 한 곳에 있다는 거, 하나씩만. 그래서 메서드가 동작할 때 누가 나를 호출했는지를 참조하는 그런 값을 저장하는 this라는 매개 변수가 있다. 그래서 this를 통해서 멤버에 대한 필드와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변수 이름과 동일하더라도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 좀 복잡하게 오늘 다양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라디오처럼 찬찬히 들어보시면 조금 더 상상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되면서 각각 멤버들이 프라이빗 선언이 되어 있는 것과 퍼블릭 선언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프라이빗은 숨겨두는 거, 퍼블릭은 공개하는 거, 그리고 공개된 메서드들 중에서 지금 보여드린 생성자 메서드를 활용하는 개념, 그 다음 세터를 사용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GPT한테 프라이빗, 퍼블릭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설명해줘. 클래스, 메서드, 필드 여기에 대해 외부의 접근 범위를 제어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클래스를 만들 때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자바 파일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를 퍼블릭으로 선언한 걸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내부 클래스,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뒤쪽에서 한번 만져보고요. 주요 접근 제한자는 private, public, protected 세 가지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 아무것도 적지 않는 디폴트도 있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기만 한 거고요. 주로 private이나 public만 쓴다. private은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캡슐화의 개념을 위해서, 숨겨놓기 위해서. 직접 수정 못하게. 내가 얘한테 펄슨을 얘기한 적이 있나? 왜 펄슨을 쓰고 앉았지? 오해할 수도 있겠네. 저 이거 GPT 가지고 만든 예제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써먹던 예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같이 설명이 나오네요. 프라이빗 해놓고 getter, setter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etter, setter가 필요하다. 그리고 퍼블릭은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것. 그래서 공개된 API나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써져 있고 퍼블릭 클래스 카 여기에 퍼블릭 그 다음 스트링 브랜드의 퍼블릭 보통 이 값들을 공개하면 안 된다면 프라이빗으로 가져가는 건데 공개해도 된다면 퍼블릭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프라이빗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비교도 설명을 해주네요. 이런 게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사용은 앞에 선언된 펄슨을 객체로 생성하고 직접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접근해서 뭔가 값을 설정하고 싶으면 통로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메서드로 전달을 해줘야 지 기능이 동작해서 set name 메서드가 동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네임에 앨리스를 세팅하겠죠. 그리고 그 값이 뭔지 확인하고 싶으면 당연히 참조 대상이 갖고 있는 네임을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getter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퍼블릭 같은 경우는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접근이 어디서나 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캡슐화를 왜 해야 되냐? 객체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 이게 객체 지향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거기에 접근하는 코드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을 거고 일관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원치 않는 값의 변경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해집니다. 근데 세터를 이용해서만 값을 저장하게 하면 세터 호출하는 부분만 찾아가면 되겠죠. 어느 시점에 값이 이상해졌는지. 그래서 관련된 유지 보수들이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 설계 원칙 뭐 이런 게 있어요. 솔리드라고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추고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들이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생성자까지 여기에다 이제 별개로 추가하는 거예요. 생성자에 대해서도 설명해줘. 생성자란 객체가 생성될 때 내가 호출한 게 아니라 문법상 함수를 호출하게 적었죠. 그럼 알아서 호출되는 녀석이에요. 목적은 필드를 초기화하거나 뭔가 초기화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메서드니까.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을 갖고요. 반환 자료형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특징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다. 메서드다. 반환 자료형은 없다. 보이드도 안 적었죠? 객체가 생성될 때 알아서 호출되게 만들어져 있다. 안 쓰면 알아서 추가해서 동작시킨다. 오버로딩이 가능하다.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든다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펄슨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실제로 사람이 생성될 때 들어가는 값이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에 뭐 부모의 재산이 추가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운동 재능이 추가된 사람, 예체능, 미술, 음악 이런 데 재능이 추가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암기에 특화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태어날 때 각자 자기마다 가지는 저마다의 재능, 저마다의 특징들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성하는 생성자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생성자의 종류는 디폴트 생성자가 있다.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았을 때 알아서 추가하는 것 또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그리고 제가 추가했던 오버로딩 했던 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들을 얘기했었죠. 객체 생성 시 초기화에 사용할 값을 전달받는 생성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과 나이를 받아서 디스에 담아준다. 이런 식으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는 건 그 파라미터 여러 개를 자료형을 달리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개념이 생성자 오버로딩이다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디스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 생각지도 않게 전 정리해 드리려고 지금 GPT로 물어본 건데 다 나오네요, 깔끔하게. 디스는 현재 객체를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왜냐? 메서드는 생성자가 됐든 세터, 게터가 됐든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멤버 메서드가 됐든 모든 메서드는 메모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서드가 동작할 때 객체가 여러 개라면 호출한 객체가 누군지를 메서드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서 요 인스턴스 메서드 첫 번째, 사실 0번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펄슨 타입을 참조하는 디스라는 매개 변수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매개 변수에는 나중에
객체가 해당하는 메서드를 호출한다면 그 메서드를 호출하고자 하는 이 객체의 참조가 들어가는 변수다. 그래서 나를 호출한 객체가 누구냐라는 걸 확인하는 개념으로 표현해 드렸었죠. 그리고 설명은 안 드렸지만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this 괄호 열고 닫고. 이건 코드 중복을 줄이는데 유용하다고 했는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person이라는 녀석, 요걸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면 이렇게 생성하겠죠. new person 이렇게 생성할 건데, 이렇게 생성한 객체는 아까 보셨던 name에 뭐가 들어가고 age에 뭐가 들어갔나요? name에는 null이 들어가고 age에는 0이 들어가는 게 기본 동작이었죠. 가비지 컬렉터가 힙의 객체를 생성할 때 알아서 그렇게 동작하게 만들어요. 근데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도 하나 있네요. 얘는 name을 받아서 자기 객체의 name 세팅, ag 받아서 자기 객체 ag 세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디폴트 생성자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여기서 this.name에는 뭐, this.ag에는 뭐 이렇게 여러 번 적어서 동일한 코드가 들어가게끔 하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호출을 하면 this 괄호 열고 닫고는 다른 생성자 중에 스트링과 인트를 받는 애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this를 호출한다는 표현이 얘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 그때 unknown이라는 문자열과 0을 받겠죠. 그 받은 걸로 네가 갖고 있는 값을 세팅하고 리턴 되면 돌아와서 추가로 뭘 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해서 생성자를 재사용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생성하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생성하거나. 근데 이걸 통해서 생성하면 이걸 호출해서 진행시킨다는 거. 생성자를 재사용하는 개념이다. this 괄호 열고 호출하는 것. 여기까지 하면 this 끝이에요. 생성자의 목적은 객체를 초기화하는 거다. 초반에 해야 되는 어떤 특정 기능들이 있다면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다. 메서드니까. 그리고 코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갖는다.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일반 메서드와 생성자의 차이점이라고 소개도 나와 있어요. 생성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메서드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메서드의 특징 생각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객체 지향, 자바에서 객체 지향을 공부할 때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 이해를 위한 아주 기본 베이스를 깔아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했던 것들이 실제 객체 지향적인 클래스들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좀 더 정리를 하는 그런 예제들을 좀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어려운 상속까지 넘어가 보게끔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예시들, 그리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것들을 임포트 하는 것까지도 이제 실제 눈으로 임포트가 어떤 키워드인지 보셨죠.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고, 여러분도 현실에 있는, 지금 이 펄슨 같은 경우는 물리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개인, 사람의 정보라고 해서 논리적 개념을 클래스로 만든 거죠. 다 가능합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모델링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설명을 실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만 가지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것도 가능해요. 이 펄슨이 지금 논리적인 애들이죠. 개인 정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관련 있는 것들끼리만 캡슐화 해준다. 프라이빗 퍼블릭 활용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생성자, 세팅해주는 세터, 값 꺼내오는 게터,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